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스팸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여자부 경기 가장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점 한 점 차 6위 한국도로공사와 7위 페퍼저축은행이 만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연패를 끊어냈을지 아니면 페퍼저축은행이 창단첫 연승을 만들어냈을지 지금 바로 김천에서 확인해 보시죠. 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염어롱의 서브 빠르게 왼쪽. 자 미들 크로스로 네, 문정원 선수입니다. 자, 좋은 토스가 나갔습니다. 윤영 선수. 네, 공격 성공률 박정환 선수입니다. 5번 자리 쪽으로 자, 타란차가 받았고 좋습니다. 대각선 오! 그대로 넘어왔네요. 나이스 디그가 나왔습니다. 노키리치의 서브 지금은 전달이 걸렸습니다. 타점을 살립니다. 자, 노키리치가 살리고요. 마지막에 MJ 필립. 자, 두 번의 공격을 받아올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왼쪽 타란차. 이번에는 오른쪽. 다시 한번 문정원 선수입니다. 이건 아쉬워요. 페퍼저축이 두 번씩이나 다이렉트가 왔는데 필립스가 두 번의 공격을 성공하지 못했네요. 이번엔 오른쪽 파고듭니다. 한 번 더 버립니다. 김세빈. 김세빈 선수가 야스민의 공격을 막았어요. 그것도 다이렉트를 치지 않고 정확히 막아냅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초반에 경기 집중력이 좋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다시 13대 12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영호 하나 잡다립니다. 받아 올리는 박정아 선수였고요. 자, 왼쪽에 이한비 쪽의 득점이 잘 터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대놓고 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 하나차 숙선 연타. 자, 페인트 속지 않고 있습니다. 연타. 자, 백어택 연타. 임명호 받고 왼쪽 때리는데요. 하나차 빨리 때려줘야 됩니다. 중앙 백어택 살리는 오지요. 자, 위치가 중복될 뻔했어요. 자, 그리고 브로킹 두 명 따라붙습니다. 위어 브로킹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랠리가 길어지고 있죠. 연타 약간 높았네요. 이번엔 한 번 더 가운데. 자, 마지막에 따라가는 오지영. 두 팀 모두 집중력 좋죠. 살립니다. 가운데 살립니다. 왼쪽 하라차. 자, 한 번 더 넘기는 볼. 두 팀 모두 대단한데요. 마지막에는 문정호 선수가 끝냅니다. 문정호 선수가 마무리는 했지만은 타나차 쪽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네요. 박정환의 서브 들어옵니까? 성공이군요. 네. 박정환 선수의 서브 득점. 기습적으로 빠르게 서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서브 좋은 편이에요. 오수민의 우회전 서브. 박정환의 공격입니다. 나갑니까? 밀린 것 같은데요. 밀렸어요. 49% 정도의 네, 맞습니다. 속공 성공률입니다. 타나차. 자, 가볍게. 네, 좋습니다. 지금 이윤용 센터가 양손을 좀 모았거든요. 어떤 패턴의 공격일까요? 왼쪽에 보크리치 성공입니다. 네. 이 한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5대 23으로 세트 스코어 1대0. 저 해법을 찾지를 못하면 시즌 내내 그렇죠.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큰 바운드입니다. 자, 임명호 선수가 살렸는데요. 제자리 공격. 블로킹에 막힙니다. 오늘 배우나 선수는 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예진과 야스민 네. 선수가 같이 떴는데요. 17대 16. 공격 서브였죠. 전위 스파이크. 이한비가 백존에서 공격을 해서 연결이 좋지 못했습니다. 연결의 범실. 이건 아니에요. 17대 17. 20세터. 오른쪽에서 푸시로 밀고 있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8득점의 박정환 선수입니다. 박정환의 서브. 임명호의 리스브. 좋았어요. 득점. 네. 김희가 쉽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비가 밀고 들어옵니다. 이한비 스파이크!
블로킹 득점 전세한. 잘 쫓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의 의도가 통했으니까 현영이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도 막힙니다. 또 하나. 오른쪽 타나차. 왼쪽 막히고 있습니다. 타나차. 내가 토수하는 그 스피드와 방향을 상대가 정확히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이지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자, 노회전 목격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높아요, 높아요. 타나차. 네. 터치아웃. 타나차 나갔나요? 맞았을지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 맞지 않았다는 판독입니다. 슈퍼저 주군에 결국에는 타나차인데요. 자, 대각선 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가운데, 기리치 준비. 가운데, 기리치. 가운데 호이 네, 성공입니다. 그렇죠. 자, 백어택 옵션 기에 이제 성공이 돼야 네. 돌아가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1라운드 서브 2득점이 자, 본인의 서브 득점입니다. 리스로 됐고요. 왼쪽 다리입니다. 한 번 더. 야스민 네. 블락아웃 성공. 아, 이게 커요. 야스민의 서브. 타나차 그대로. 자, 빠른 공격. 야스민의 득점. 아직까지 서브 득점이 없거든요. 네. 짧은 서브. 그리고 자, 지금은 연결의 범실. 이거는 서브의 효과예요. 대로 펌프를 뺐습니다. 23대 21로 역전이 됐습니다. 상체가 들렸는데요. 야스민의 공격마저도 밀리면서 네. 24대 20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백보전수 현영이 계속 뭐 경기는 잘 처음에 출발은 잘하지만 두 양면의 그 톱니바퀴가 지금 가운데 좀 톱니바퀴가 좀 약간 잘 안 맞고 있어요. 고위 공격자 반칙. 자, 백어택 펌실로 결국 세터 스코어 2대0. 다시 이윤정 센터가 들어왔습니다. 네, 서브 득점. 득점. 네. 야스민 선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프론트로 바꿨고 자, 지금도 상체가 들리면서 네. 연속 서브 득점에 야스민 10대 19. 점수 차이 좀 많이 나죠? 플로터 목적 서브. 왼쪽 스파이커. 이윤정 센터. 딥 공격. 네. 그대로 가운데 쪽으로 이해남 선수의 서브였죠. 깨끗한 득점에 야스민 선수입니다. 하이진 선수와 같이 떴던 그 블로킹이 야스민의 블로킹으로 점정이 되면서 네. 오늘 서브 2득점에 블로킹 2점입니다. 자, 석공을 막았어요. 틀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볼 때리고 있습니다. 받아올리는 임명홍. 문정원의 공격. 좀 가볍게 볼을 때리고 있는 문정원 선수인데요. 높이가 낮아요. 문정원. 자, 블락아웃 시도. 마지막에 때리지를 못했고 높이 싸움에서 야스민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넘겼습니다. 태가운 선수의 서브. 비석공. MJ 필립스가 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박연화 선수의 서브. 목독 서브를 잘 넣었습니다. 타나차 따라갑니다. 완벽의 프리전 바깥쪽으로 타나차의 득점. 중요한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급하면 배우나 선수를 찾았었는데 오늘은 그 모습이 없습니다. 자, 라이트백을 대견타 네트 플레이로 살렸습니다. 그대로 자, 지금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네요. 반대편은 우드롱사. 왼쪽 타나차. 낮은 시석도. 자, 박정호 선수가 일단 겨우겨우 자, 볼을 건드렸고요. 타점을 살립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나냐부 키리치. 18대 19. 타나차 쪽으로 리스브를 많아지겠죠. 블로킹 성공. 19대 19 동점. 왼쪽에 부키리치. 이한비가 뜹니다. 바로 막히는군요. 아, 김세빈 선수 가슴이 정말 철렁했겠네요. 네. 대각선 비틀어졌던 야스민. 21대 21 동점. 서브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하이진 선수의 범실. 네. 타나차 선수가 잘 고른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브 기회.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운데 야, 이 득점 크네요. 김세빈 커요, 선수. 커요. 블로킹 득점과 공격 득점으로 2득점인데요. 서브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좋은 서브까지 넣었어요. 자, 그리고 살립니다. 자, 어디? 이훈정 센터. 라이트 백 어택. 그대로 넘기죠, 아, 네, 이군 선수. 이군. 버스 서브 팀이 6득점이에요. 서브 잘 들어왔습니다. 일단 갔어요. 자, 받았고 타이밍 맞췄습니다. 박은사가 볼을 올립니다. 반격되는 페퍼즈 축구의 왼쪽 좋아요. 좋습니다. 득점입니다. 네, 박종환 선수가 크로치 박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운데 네. K시간 차. 타임 늦었지만 일단 배현아 선수 잘 바라봤고 24대 24입니다. 전세한 선수의 서브. 자, 양팀 모두 지켜는 순간, 이 순간에 서브 득점이 터져나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서브 넣는 선수도 과감하게 때리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리베로가 이제는 버텨줘야 됩니다.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자, 오지영이 받았습니다. 그대로 백어택 합니다. 받아냈어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승점 석점이 어느 쪽? 타란차가 승점 석점을 만들었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은 오늘 도로공사가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귀중한 승점 석점을 가지고 오면서 어느 승리를 이끌어갔습니다. 네. 듀스 접전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오늘 공격과 블로킹, 서브와 범실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두 팀인데요. 결국 마지막 순간 한국도로공사가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부키리치 선수가 29득점에 공격 성공률 40%, 타나차 선수가 16득점으로 힘을 보탰고요. 한편 페퍼저축은행 야스민 선수가 29득점에 박정화 선수까지 17득점하며 힘을 보탰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연패를 끊고 5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홈팬들에게 처음으로 또 승리를 선물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율대장이 뽑은 승리의 주역 한 명만 꼽아주시죠. 제 눈에 좀 유독 보이는 선수가 있었는데 부키리치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지난 경기는 조금 부진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29득점을 하면서 성공률이 40%를 좀 기록을 하고 에이스다운 역할을 좀 잘해주면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 선수 가운데서 좀 점유율이 2위를 하고 있고 또 매 경기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오늘 역시 공격 점유율이 41%를 좀 기록할 정도로 핵심 역할을 좀 잘해줬고 또 저는 또 생각하는데 부키리치 선수의 지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가 99년생이고 또 프로의 첫 입단인 만큼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시즌 끝까지 좀 좋은 성적을 내려면 좀 의존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한국도로공사에 워낙 좋은 중앙자원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른 분배를 한다면 또 시즌 마지막까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반면 페퍼저축은행 창단 첫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아까 김유리 위원이 경기를 보면서 이 한 끗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두 팀이 오늘 공격 성공률 똑같거든요. 네. 그 범실도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순간에 범실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범실 6위에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하고 있는데 오늘 범실이 23개가 나왔고 그 범실들이 좀 다 분위기를 가져와야 할 때 이게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거를 좀 봤는데 1세트 때는 범실 8개 중에서 서브 범실이 좀 5개로 흐름을 좀 끊었다면 2세트에는 22대 2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이 4연속 범실로 세트를 뺏겼거든요. 이렇게 범실을 하면서 이제 연승은 좀 못했는데 그나마 좀 고무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하예진 선수가 힘을 좀 보태기도 했고 근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염어령 선수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예진 선수가 선발로 좀 나오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경험이 있는 선수가 더 코트에 많이 나서면서 이런 막힌 부분을 좀 뚫어가 준다면 앞으로 또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첫 연승까지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의 승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흥국생명 4연승하며 1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GS칼텍스 2위, 현대건설 3위입니다. 정관장까지 4위, 각 3점 차로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했던 한국도로공사 승리하면서 승점 석점을 챙기고요. 순위 한 계단 올라 5위가 됩니다. 경기 없던 정관장을 2점 차로 바짝 뒤쫓고요. IBK 기업은행은 6위로 내려옵니다. 한편 오늘 패한 페퍼저축은행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이 하나의 이슈를 한 발 더 들어가서 깊게 들여다보는 이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네, 박주미 기자가 오늘 또 어떤 주제를 더 깊게 주민했는지 직접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올 시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새 공인구인데요. 네. 공인구가 크게 뭐 경기력의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1라운드 지나고 나서 남자부에서 좀 경기력 패턴 플레이 뭐 이런 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배구공 변화가 있었고 코브에서 공인구 교체를 시도할 때 제가 흥국생명 선수들 연습하는 걸 취재를 갔었는데 선수들이 그때 이주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이 좀 무거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 시즌에도 선수들에게 물어보니까 공이 좀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얼마나 무겁길래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 코보 측의 협조를 받아서 네. 공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무게를 좀 재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 장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울이 있고요. 네. 지난 시즌까지 썼던 스타 배구공 네. 공인구를 가져왔고요. 무게를 좀 재보려고요. 스타 공이 무게가 보니까요. 지금 이게 화면에 잡힐까요? 270g이거든요. 네, 딱 270g. 네. 그리고 올 시즌부터 쓰는 공이죠. 미카사공. 네. 미카사공도 가져왔습니다. 무게가 잡힐까요? 네. 오. 271.5g이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1.5g인데 이게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좀 묵직하다, 무겁다고 하거든요. 딱 1.5g인데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1.5g은 일상에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좀 느낄까요, 이 차이를? 근데 소리가 좀 나네요. 어머. 제가 이걸 조금만 치울게요. 그냥 다시 올려놓으시면. 네, 다시 네. 올려놓으면 될까요? 네. 제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끄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네. 선수들은 좀 어때요? 근데 저희는 막 남자 선수처럼 힘을 엄청 써서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서 딱히 느낌은 못 받았는데 물론 이게 만지면 다르긴 달라요. 이게 디그나 그랬을 때 느낌은 다른데 이게 1.5g도 다른 좀 거예요? 공이 달라요. 근데 그게 별 큰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저도 선수한테 이제 프리시즌 때 좀 그 공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없나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약간 묵직하다 이런 피드백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차이가 또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 이게 공은 공인데 왜 뭐 어느 정도 차이일까? 그렇지만 무게가 1.5g 정도 차이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차이는 조금 큰 것 같아요. 묵직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묵직하다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수들이 미카사 공에 비하면 스타 공은 탱탱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툭 치면 굉장히 잘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카사 볼이 공격수들에게는 좀 버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때리는데 파워가 안 실려서 예전 100% 힘을 주고 때렸는데 80% 정도의 힘만 먹는지 블록 아웃도 안 되고 터치 아웃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공이 잘 안 날아가서 수비수들이 다 걷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을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수비수들이 많이 잘 걷어내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디그 성공률이 높아졌나 기록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제 상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1라운드 남자부 디그 성공 기록을 좀 봤는데 윗칸에 있는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지난 시즌, 그 우측에 있는 게 이번 시즌인데 세트당 기록을 살펴보면요. 8.6개에서 이번 시즌에는 10개 정도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세트당 1.5개 성공을 했고요. 경기당을 살펴보면은 5.6개가 디그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수비수들이 그렇죠. 수비하기는 편해졌다는 거고요. 또 밑에 표를 살펴볼까요? 이 미카사볼이 스타볼에 비해서 때리는 사람의 힘을 먹으면서 속도가 잘 나지 않고 뻗어나가기 때문에 스파이크 서버에겐 좀 불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서브 득점이 잘 안 나올까? 그래서 살펴본 기록입니다. 저 밑에 있는 기록이. 네.
기록이 증명하죠. 지난 시즌 세트당 평균 1개 이상 기록한 팀이 위쪽에는 1.9개, 1.2개, 1.2개, 1.7개 이렇게 1개, 1개 이상 성공한 팀이 꽤 많은데 밑에 보면 올 시즌에는 1개 이상 성공한 팀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1개 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 서브가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파워가 공에 잘 안 실린다는 공격수들의 말이 맞았어요. 확실히 묵직해진다라는 그 표현으로 오는 플레이 영향이 좀 있는데요. 그럼 공이 묵직해짐으로써 미들 블로커한테는 또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솔직히 별 차이는 못 이게 네. 남자부에서는 좀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자부보다는 파워가 이렇게 여자부는 파워가 남자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미카사 공의 영향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남자부는 워낙 파워가 세기 때문에 스타볼과 미카사볼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탱탱볼처럼 느껴졌던 공이 미카사 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120% 세게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나는 정말 세게 때리는데 수비가 다 걷어낸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을 실어야 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수비수들이 다 걷어내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시즌 유독 이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는 또 선수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감독들이 또 플로터 서브로 많이 공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플로터 서브로 공략한다는 그 원리도 궁금해하는 팬들이 참 많아요. 네, 플로터 서버가 공중에서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제 서버의 손을 떠난 뒤에 공중에서 흔들림이 크니까 불규칙한 궤적이 잘 먹히는 게 이게 미카사 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플로터 서브가 잘 많이 우리가 올 시즌에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리시버들에게 주는 압박감이 상당해서 이 리시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지금 영상 보시면 이 4가지 영상이 다 플로터 서브인데 다 똑같이 플로터 서브 같지만 다 다른 플로터 서브예요. 기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플로터 서브의 효과가 이 리시버들에게 주는 효과, 압박감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4가지 기술이 대표적인 플로터 서브의 기술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 플로터 서브, 플로터 스핀 서브, 스핀 서브, 스핀 플로터 서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서브를 할 때 토스하고 타구하잖아요. 토스할 때도 스핀을 넣냐 안 넣냐. 타구할 때도 스핀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기술을 넣고요. 플로터 서브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니까 상대를 속일 때 상대는 아 이게 플로터구나라고 준비했다가 토스를 넣을 때 스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속는 거죠. 상대를 교란하는 작전입니다. 플로터 서브가 굉장히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이 야구 구종으로 따지면 3대 그 마구로 불리는 너클볼 같다는 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플로터 서브가 리시버에게 주는 압박감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 코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스파이크 서브는 어떤 직구 같다. 정말 빠르게 와서 내가 못 받는 것 같은데 플로터 서브는 목적타 서브. 내가 리시버가 불안하니까 나에게 분명히 오는 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서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알고도 당하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는 준비했는데 내 앞에서 공이 어디론가 사라지니까 이 뭐랄까요 리시버가 정신이 막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멘탈이 흔들린다고 네. 그러죠.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부에서 올 시즌 많이 보이는 이 플러터 서브가 이 앞서도 언급했지만 4가지 기술로도 구체적으로 이 구현되고 있고요. 그 기술이 잘 먹히는 게 이 미카사 공입니다. 이만큼 남자부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배구를 끝까지 매 경기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좀 공의 차이로 인해서 또 리그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초반이고요. 리시브는 원래 어려운데 또 공까지 바뀌면서 또 선수들이 고전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부에서는 변화가 크긴 하지만 여자부에서도 기록적인 변화가 좀 있나요? 여자분은 이제 지난 시즌까지도 그랬지만 워낙 스파이크 서브보다는 플로터 서브가 많았기 때문에 큰 기록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앞서 김유리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자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공이 따라서 경기력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록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뭐 그렇게 처음에 좀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그리고 반발력 적응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기록 면에서도 그런 변화가 없었고. 네. 근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선수들에게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특히나 국가대표 생활도 오래 했고 해외 리그에서도 오랫동안 생활한 이제 김연경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미카사 공으로 공인구가 바뀐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국제 경쟁력을 좀 키우려면 당연히 세계 공인구 적응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이게 필수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죠라고 얘기했고 또 궁금해서요 제가 아니 이게 공격수에겐 좀 불리하다고 하던데요.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고요. 파워가 좀 안 실린다고 하는데 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딱 김연경 선수다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김유리 위원 좀 그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맞는 말 했다고 생각하고 뭐 어차피 네. 국대 대회 나가는 선수들 제외하고는 안 써본 게 사실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뭐 이미 시즌은 시작했고 뭐 이게 나중에는 핑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셨다고 너무 아니. 이거 운동선수한테 이건 핑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또 선수들이 또 미카사볼로 또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장단점이 확실한 또 문제긴 한데요. 또 이 공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남은 리그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기자 시즌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란히 시즌 5승을 기록 중인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입니다. 네, 과연 어떤 팀이 시즌 초에 좋은 기세를 이어갔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공격 테크닉을 아무래도 코트에 넣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용하는 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중앙 백어택. 리시브 한 이후에 바로 원스텝으로 맞는 이 타이밍이 정화영이 너무 좋고. 자, 갑니다. 이번에는 김정호입니다. 리턴 혼자 맡기는 역부족이었고요.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호와 이 박성진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포인트 서버 신호가 투입됐습니다. 갑니다. 왼쪽에서 바운드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오스만의 백어택. 정확한 미팅이 되지 못합니다. 범실이에요. 자, 짧은 서브 갑니다. 조정이 받고 왼쪽에서 정황의 공격이 통합니다. 리턴의 강서부입니다. 갑니다. 요스만의 후위공격 코트를 때립니다. 자, 원포인트 서브로 이전을 투입했습니다. 약간 서브 리시브 늘렸습니다. 자, 받아냈는데요. 다치아웃. 곽승석의 득점. 이번에도 범실. 이렇게 해서 1세트 정리. 곽승석의 서브. 요스바리가 때립니다. 위치 좋았는데 따라갈 수 있나요? 일단 살려냅니다. 잡았어요. 공격을 해봤어요. 브라카우 임동혁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득점 차 앞서가는데 이부영 선수는 후위 득점 400득점을. 자, 리시브 어렵게 됐습니다. 갑니다. 에디의 스파이크. 아하! 예. 커버가 됐어야 됐거든요. 조정의 서브 또 리시브 흔들립니다. 갑니다. 김우진. 자, 김우진 선수가 문제대 이후에 시즌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성공 밀어봤는데요. 바운드 됐고요. 김정은 막힙니다. 동혁이 들어가 있어요. 이칸에 강한 서브입니다. 자, 또 하이볼인데요. 에디의 아하 범실이에요.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 시즌 하기 위해서는 백업 론이 꼭 필요합니다. 네. 갑니다. 오른쪽입니다. 밀어 때려봤어요. 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임동혁의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임동혁 선수가 9득점째. 서브가 나가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2세트도 자, 정한영 쪽 정확했어요. 백어택으로 합니다. 하이리그. 아하. 하지만 지금 더블 선택이죠. 네, 꽤 안 왔습니다. 볼까요? 갑니다. 자, 이번도 안 맞았습니다만 요스바니의 재치입니다. 오늘 왼손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오네요. 힘을 내야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곽승석의 서브였습니다. 김정호입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벌수는 기회.
김민현 스파이크 브라카웃 놓치지 않는 정한용. 리시브 됐어요. 박성진입니다. 정확해요. 임동현 선수가 범실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네. 링컨의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정한용입니다. 역시 정한용은 요스반이를 괴롭힙니다. 요스반의 스파이크 몸으로 이겨냈습니다만 더 이상의 바운드는 없습니다. 요스반의 공격이 자 오은열이 맞습니다. 중앙 백어택입니다. 타치아웃. 보세요. 점수는 2점 차. 지금 매치 포인트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서브업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대로운전 보스가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1차전의 패배를 서록하고 올 시즌 대한항공의 완승입니다. 오늘 9개의 블로킹을 잡으며 승리한 대한항공인데요. 정한용 선수와 임동혁 선수가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26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결국 패했습니다. 네, 좋은 기세를 이어간 팀 바로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네, 특유의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오늘 경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직력이 탄탄했던 대한항공의 승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다운 경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장면을 보면 대한항공이 왜 승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동혁의 환상적인 디그에 잘 받아올린 한 선수, 그리고 무르르듯 이어진 임동혁의 후위 공격. 이게 바로 대한항공의 조직력이다. 제대로 보여줬고요. 반면 삼성화재는 리시버도 흔들렸고 범실도 난무했습니다. 단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조재영의 블로킹 득점으로 기록되긴 했지만 사실 삼성화재의 범실이었거든요. 이게 삼성화재는 범실 26개를 했습니다. 오늘 요스바니 선수를 겨냥한 대한항공의 목적타 서브 잘 들어갔고요. 요스바니 선수가 리시브한다고 여기에 집중된 나머지 공격할 틈이 없었어요. 공격 성공률이 1세트에 11%에 불과했다는 거 보면 사실 리시브하고 수비하고 디가 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공격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화재로서 뭐 이렇다 할 뭘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조직력이 앞세운 완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삼성화재 결국 한 세트도 가져가지 못하고 패하면서 이 대한항공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 펼쳐봤고요.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2위 대한항공이 승리하면서 승점 19점으로 선두 우리카드를 한 점 차로 바짝 뒤쫓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달아나지 못하고 위태로운 3위를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입니다. 시즌 초 극과 극의 분위기인 두 팀이 만납니다. 선두 우리카드와 최하위 KB손해보험의 경기인데요. 먼저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카드는 80%, KB손해보험은 20%로 스팸들은 우리카드의 압도적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현재 위치도 그렇고요. 이 순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카드의 우세를 예상한 스팸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 지난 경기에서 김재환 선수가 경기 직후에 이런 얘기했어요. 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 밑바탕에는 아무래도 이 안정적인 리시브 그리고 세트 플레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록을 살펴보니까 우리카드가 리시브 1위, 디그 1위, 수비 1위거든요. 리시브와 수비에서 이렇게 양 날개 공격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니까 공격 성공률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격수들이 편안하게 때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재 세트 1위답게 한태준 선수의 세트 플레이가 농익어 가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속공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상대 블로커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이제 세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양 날개의 공격수들도 편안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계속 경기를 보다 보면 승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범실이거든요. 네. 범실 항목 순위에서 범실이 가장 많은 순위가 두 번째로 많은 순위가 KB손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는 의외로 범실이 많고 우리카드는 5위에 불과하거든요. 범실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승리를 예측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우리카드가 또 김재환 선수의 이 확신을 더 이어가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3위 현대건설과 6위 IBK 기업은행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승리했는데요. 2라운드는 어떻게 예측했을지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여자부는 비교적 대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40%, IBK 기업은행 60%로 더 많은 스팸들이 IBK 기업은행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네, 현재 순위도 그리고 직접 맞대결 결과도 현대건설이 더 앞서는데요. 스팸들은 IBK 기업은행의 승리를 더 많이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일 큰 이유를 뽑자면 폼푼이 V리그에 좀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폼푼 선수가 V리그 적응을 완벽히 마치면서 공격수들과 호흡도 잘 맞기 시작하면서 또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좀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게다가 시즌 초에는 아베크롬비 선수랑 표승주 선수가 득점을 주로 책임을 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황민경 선수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좀 되고 있고 또 이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또 직전 한국도로공사전에서는 시즌 최고 공격 성공률 40%를 기록을 했거든요. 또 다른 국내 선수들도 좀 득점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조금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1라운드가 좀 탐색전이었다면 2라운드부터는 본격적인 자신의 실력을 좀 보여주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두 팀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네, KBSN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 경기 신승준 캐스터,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V.